압도적 유익, 지독한 재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10주차 SNS 마케팅 페이스북 편입니다. 다음 주 11주차는 별도 공지가 나가겠지만 대면 수업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론 중심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배우고 실습은 다음 주 대면 시간에 학습할 예정이죠. 전체 4구빅길 과정 중 오늘은 세 번째 구빅길이죠. SNS 마케팅입니다. 통합 마케팅 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주차별로 내드리는 과제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매주 제출하진 않지만 매주 학습하면서 복습과 실습 차원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말에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현타가 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페이스북의 세계로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오늘도 재밌는 코너를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그냥 강의 듣기보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학습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죠. 지금 6개 방 속에 오늘은 5개 방이네요. 저와 함께 저를 사칭하는 5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 목소리까지 유사하던데요. 여러분이 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분이 페이스북 마케팅과 관련된 원포인트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중 가장 정답에 가까운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베프입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감으로나마 한번 하나를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에서 쌓은 5,000명의 친구는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로 옮겨와서 잠재 고객으로 계속 활용할 수는 없다. 2번, 페이스북의 마케팅 채널로서의 잠재력은 폭넓은 고객층과 방대한 고객 DB이다. 3번, 페이스북 광고물의 1차 경쟁자는 다른 경쟁사 광고물이다. 4번,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개인 계정인 프로필로는 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로 해야 한다. 5번,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게시물을 전달할 때의 도달을 유기적 도달이라고 한다. 네, 잘 들으셨나요? 문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어지는 본 강의를 들어보신 후 그 강의 내용에 준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강의 해주신 진짜 베프의 번호를 나중 말씀드린 출첵용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랜선 수강생분 첫 질문 받아올까요? 네, 마치 구글 창업자의 고민을 대신 질문해 주신 듯 하네요. 좋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탈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뺏어가는 것 보시면 알겠죠. 그러나 사업자 관점에서의 마케팅은 여전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그 얘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페북은 마케팅 채널 이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랜 기간 머물러 온 채널이죠. 따라서 오늘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페이스북 사용 관점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는지 그 지점에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 계정, 즉 프로필보다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 측면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016년경부터 매체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즉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이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이탈은 하고 있는 추세지만 광고 효과 측면에서는 아직은 사기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 캐릭터라는 거죠. 네, 네이버가 유튜브의 이용 시간 면에서는 밀리고는 있지만 검색력은 여전한 것처럼 말이죠. 네, 네이버는 관심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자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검색 기반형 타겟 광고다라고 보시면 페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은 다양한 세그먼트 변수별로 사전에 타겟팅하는 그런 타겟 광고의 형태를 띠죠. 페이스북 광고가 저렴하다기보다는 타겟을 정확하게 세그먼트에서 정밀하게 노출하는 그런 가성비 차원에서 마케팅하는 분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경쟁자 등장 속에 페이스북이 노쇠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케터에겐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넓은 이용층과 그 이용층의 DB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용자의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장소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업체 입장에선 실시간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SNS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도드라진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생활 속에서 단발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생활이 지금 많아지고 있면서 이용 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죠. 2012년 당시에 13명 직원의 인스타그램을 무려 1조 원이나 주고 인수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이 많았죠. 사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를 예상한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기업을 팔로잉하는 몇 안 되는 SNS 서비스여서 광고 수익이 된다라는 당시의 전략이 지금 보면 어때요?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이용하려면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한 회사 두 지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네이버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령대의 이용자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는 점도 마케터에겐 대단히 매력적이죠. 필요한 영역별로 마케팅, 특히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다는 폭넓은 모수층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컨텐츠의 노출 순서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내려가면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시물이 뉴스피드 상에서 보여지는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보지 못한 게시물도 나중에 다른 유저의 반응도를 보면서 높았다면 다시 내 시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최근 관심 있게 반응했던 게시물들의 그 작성자들의 다른 게시물을 또한 상단에 노출시켜준다는 점이에요. 결국 컨텐츠 매력만 있으면 내게 노출시켜준다는 그런 알고리즘이네요. 페이스북은 이용 목적상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죠. 먼저 프로필이라고 하는 생활자의 개인 계정, 그리고 사업자들이 주로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는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 그리고 한정된 사람들이 커뮤니티 기능으로 사용하는 밴드 형태의 그룹 말이죠. 프로필의 친구 수는 5,000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페이지는 무제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프로필은 허락을 받는 반면에 페이지는 고객이 좋아요를 클릭하면 바로 친구, 그러니까 팬으로 연결이 쉽게 되는 것도 대비가 되네요. 무엇보다도 프로필로는 광고를 할 수 없지만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는 당연히 광고할 수 있는 거죠. 쌍방향 소통은 내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내 친구들이 보는 동시에 그 친구들 게시물을 내가 볼 수 있고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글에 대한 반응, 이른바 조댓공이라고 하죠.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을 쌍방향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페이지의 일방향은 뭘까요? 네, 기업이 팔로워들에게 일방적으로 글을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린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는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페이지로 마케팅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팔로워, 즉 팬의 확대죠. 팬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느냐. 이 팔로워라는 잠재 고객이 많아야 마케팅을 해도 효과를 보니까 말이죠. 마케터가 페이지에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들지 않는 광고성의 게시글이죠. 광고성 게시글. 네. 그런데 예전에는 페이지에서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면 팔로워의 70% 이상은 도달이 되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의도적으로 도달률을 10% 이내로 떨어뜨렸죠. 정책상. 왠지 의도는 아실 것 같아요. 팔로워 많은 기업들은 무료로 이러한 광고성 게시글을 이용하면 유료 광고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고성 게시글로 도달할 수 없는 90% 이상의 잠재 고객들에게는 유료로 광고하라 이렇게 떠미는 거나 다름없죠. 세 번째 방법은 금전적 미끼를 사용하는 이벤트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페이지를 이용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페이스북 사용자가 증가하는 그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효과가 요새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 관점에서 개인 프로필 계정을 쌓아온 후에 친구들을 늘려갖고 이 페이지로 옮겨오는 방법입니다. 이때 친구들도 일반 친구가 아닌 자기 제품과 관련성 있는 친구 위주로 팔로워를 늘리면 굉장히 좋겠죠. 네, 프로필 계정은 5,000명까지 친구가 가능하니까 이 한도가 형성되는 순간 페이지로 바로 옮겨오는 겁니다. 물론 페이지로 전환해도 개인 계정에 있는 그 사진, 동영상, 사진첩, 뭐 친구, 팔로워 등은 프로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페이지 고객을 염두에 두고 개인 계정 개설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자기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친구들을
좀 확보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해당 제품에 관심 있는 이 친구들의 친구들 역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자기 제품에 관심 있는 친구의 친구들로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페북의 장점 아닙니까? 네,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은 이 반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해시태그 검색으로 찾아서 그 사람들의 게시물에 들어가서 나름 이제 품을 팔아야 되겠죠. 조대공이라는 이런 반응을 해주면서 팔로잉을 하는 겁니다. 한편 개인 계정으로 5,000명 한도의 친구를 확보하는 순간 이들을 페이지로 옮기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우측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과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랜선 수강생 질문 또 한번 받아볼까요? You are still watching. I wonder if you are free today or if you are enjoying sunsak time on my lecture. Okay, let's go. 지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나 마케팅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로필을 통한 홍보죠.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에서는 주로 홍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엄밀하게는 광고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라는 건 나의 제품의 장점을 남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만드는 그런 걸 홍보라 그러는데 사실은 광고죠. 내가 직접 내 돈을 들여서 또는 내가 직접 나의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단 광고가 개념상 맞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 프로필을 통한 홍보다. 개인 계정을 통해서 하는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대부분 한정된 지인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작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 많지 않거나 특히 관련업계 친구들을 꾸준히 늘린다면 중장기적으로 홍보의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페이스북 페이지, 비즈니스 계정을 통한 홍보죠. 게시글이 페이스북에 업로드 될 때마다 보여지기 때문에 노출 효과 및 잠재 고객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노출이 되면서 좋아하는 사람, 구독자, 팔로워 등이 표시되어 오랜 기간 브랜딩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페이스북에 광고하기 위해선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만들어 두는 게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룹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괜찮은 정보를 꾸준히 전달할 수 있다면 커뮤니티 성격을 띤 이 그룹을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네이버 카페처럼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다른 카페와는 다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수고가 드네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자신의 글을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에는 많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죠. 그룹으로. 자신의 분야와 유사한 그룹에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 인기 멤버로 페이스북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최소 인기 멤버 정도 된 이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데이트한 글들을 페이스북 그룹에도 올리면 노출 및 광고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완전 광고 같은 색깔만 아니면 그룹에서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이 그룹에 통해서 제재하지는 않는다. 자연스럽게 한번 광고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마케팅 유형별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지 그 활용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 개인 계정이죠. 자, 이 계정에서 마케팅 상황으로 굳이 활용한다면 관계 기반의 어떤 개인 브랜딩을 할 경우에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셀럽이나 강사, 정치인 등이 인지도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인지도, 개인 차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 브랜딩 차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개인 계정입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의 운영 정책상 여기서는 대놓고 광고나 이벤트, 마케팅 하다가는 강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페이지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두 번째 방법은 그룹입니다. 그룹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밴드처럼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한정된 계층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처음에는 유대감을 형성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은 후에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광고성 게시글을 통해서 광고하거나 또는 이벤트성 내지 쇼핑몰로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죠. 여기선 페이스북 운영 정책상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케팅을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계정이란 말입니다. 페이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 도달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네.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이 사업주,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방법은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선 개인 계정으로 자기 제품과 관련된 친구 위주로 한 5,000명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페이지로 그대로 옮겨오는 방법이죠. 네, 5,000명의 잠재 고객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돈 내고 광고하지 않는다면 그 올리는 게시물, 광고성 게시물 자체에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도저도 안 된다면 그냥 마케팅 예산도 있으니까 광고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유료 광고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딱 정밀하게 해놓고 광고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광고하는 것도 광고한다고 꼭 돈이 광고 효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광고하는 유형과 방법이 다양해서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몇백만 원 집행해도 눈 깜짝할 새 낭비되기 십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겟팅 잘하고 테스팅 해가면서 조금씩 광고비를 집행하는 트라이 앤 에러 하는 그런 전략적인 시도와 품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